2026년 2월 12일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연장 없음. 84일 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변합니다. 중과 폐지를 기대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여러분의 전략가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84일 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2026년 5월 9일 자정, 그 순간을 기점으로 집 한 채 팔 때 세금이 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10억 원 벌어도 8억 원을 세금으로 떼어가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 수억 원이 걸린 생존 매뉴얼입니다. 다주택자 여러분, 1주택고가 보유자 여러분, 전세로 사시는 세입자 여러분, 모두 해당됩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84일 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12일 재정경제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5월 9일로 종료, 추가 연장 절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혹시 중과 폐지 발표 들으셨나요? 2월 4일 정부가 중과 폐지안을 발표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중과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언제 통과될지, 통과는 될지조차 불투명합니다. 반면 유예 종료는 5월 9일로 확정입니다. 법 개정 필요 없습니다. 시행령으로 이미 정해진 일정입니다. 무엇이 확실하고 무엇이 불확실한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중과 폐지 발표 들으니까 기다려볼까? 5월 9일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망설이고 계십니다. 그 망설임이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팩트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세금 시스템은 두 가지 시나리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시나리오 하나, 중과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에게 가산세율 20%, 30%를 더 이상 안 붙입니다. 기본세율 6%에서 45%만 적용됩니다. 이게 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시나리오 2, 국회 통과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5월 10일부터 기존 법대로 돌아갑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가산,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가산됩니다. 게다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0%도 못 받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 보십시오. 여야 대립이 얼마나 심합니까? 예산안도 제때 통과 못하는 판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5월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50% 미만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표 계산을 합니다. 다주택자 세금 낮춰주는 법안에 찬성표 던지는 순간 무주택자들 표는 날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50% 확률 믿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100% 확정된 5월 9일 데드라인에 맞춰 움직이시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5월 9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결정하면 되겠지 하십니다. 큰 오산입니다. 양도세 기준은 계약일이 아닙니다. 잔금일입니다. 정확히는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하고 잔금까지 2개월 걸립니다. 매수자가 대출받고 자금 준비하는 시간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언제까지 계약을 해야 5월 9일 전에 잔금이 들어옵니까? 3월 말입니다. 지금이 2월 중순이니까 실제로는 6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부가 계약일 기준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유예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 아닙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에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확정된 것만 믿고 움직이셔야 안전합니다. 이제 숫자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주택자 여러분이 정확히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집 2채 가지고 계신 분, 집 한 채 팔아서 양도 차익이 5억 원 났다고 칩시다. 5월 9일 전에 팔면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로 계산하면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 적용받으면 실제 세금은 8,4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5월 10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더 붙습니다. 세율이 26%에서 65%까지 올라갑니다. 계산하면 2억 5천만 원 나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습니다.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니까요. 5월 9일에 파나 5월 10일에 파나 차이가 얼마입니까? 8,400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이니까 1억 6,600만 원입니다. 단 하루 차이에 1억 6천만 원이 갈립니다. 3주택 이상 가지신 분들은 더 심각합니다. 기본 세율에 30%포인트 가산됩니다. 최고 세율이 75%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더하면 최종 세율이 82.5%입니다. 10억 원 양도 차익 났다고 칩시다. 82.5%면 8억 2,500만 원 세금입니다. 손에 쥐는 돈 1억 7,500만 원입니다. 평생 집 키워서 10억 벌었는데 나라가 8억 가져갑니다. 이게 5월 10일부터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택수 계산도 복잡합니다. 분양권 있으십니까? 조합원 입주권 있으십니까? 다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본인은 2주택인 줄 알았는데 세법상으로는 3주택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피스텔 있으신 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건물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반포동에 사시는 김모 씨, 만 72세이십니다. 17억 원 주고 아파트 사서 10년 넘게 사셨습니다. 지금 시세가 55억 원 됐습니다. 양도 차익이 38억 원입니다. 집 한 채밖에 없는 1주택자이십니다. 김 씨는 지금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자녀 집 근처로 가셔야 합니다. 지금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12억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12억 원 초과분 26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 나갑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 적용받으면 실제 과세 대상이 5억 2천만 원입니다. 세금은 약 2억 3천만 원 나옵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55억 원 받아서 2억 3천 낸 52억 7천 남습니다. 같은 동네 비슷한 평수로 이사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대폭 축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고가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6억 6천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김 씨가 받는 돈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4억 3천만 원 줄어듭니다. 55억짜리 집 팔았는데 세금 차이만 4억 3천입니다. 이 돈이면 평수를 줄여야 합니다. 33평 살다가 25평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김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월급 받아서 저축하고 대출 받아서 집 한 채 샀습니다. 투기 한 번 안 했습니다. 그 집에서 자식 키우고 손주 보고 늙어가셨습니다. 집값이 오른 건 본인이 뭘 한 게 아닙니다. 정부가 개발하고 규제하고 하니까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고 합니다. 이사 가는 것도 죄가 됩니다. 노후에 주거 수준이 떨어지는 걸 강요당합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번에는 다주택자 사례입니다. 마포구에 사시는 박모 씨, 만 68세이십니다. 집 두 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본인이 사시고 하나는 자녀에게 전세로 줬습니다. 박 씨가 자녀에게 준 집을 팔려고 합니다. 8억 원에 사서 10년 보유했는데 지금 26억 원 됩니다. 양도 차익이 18억 원입니다. 지금 팔면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 받습니다. 세금은 약 5,800만 원 나옵니다. 26억 받아서 5,800만 원 내면 약 25억 2천 남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2주택자니까 20%포인트 가산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습니다. 세금이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차이가 얼마입니까? 약 4,200만 원입니다. 박 씨는 자녀 결혼 자금 보태려고 집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 차이가 4,200만 원이면 자녀 결혼 자금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박 씨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3월 안에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매수자 찾고 가격 협상하고 계약하려면 지금 당장 매물로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급하게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자들이 압니다. 급매라는 거 압니다. 가격 깎으려고 합니다. 25억짜리 집을 24억에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1억 손해보는 거 억울하시죠? 그런데 계산해 보십시오. 1억 손해보고 지금 파는 게 나은가 아니면 4,200만 원 세금 더 내는 게 나은가? 답은 명확합니다. 1억 손해보고 파는 게 3,200만 원 이득입니다. 1주택자 여러분도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1주택자 비과세는 12억 원까지입니다. 12억 원 넘는 부분은 양도세 나갑니다. 문제는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12억 원 훌쩍 넘는다는 겁니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소위 노도강이라 불리는 동네도 10억 원 넘어갑니다.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직장 다니면서 월급으로 집 한 채 장만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12억 원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12억 원 넘는 부분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으면 세금이 거의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옵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80% 공제 받으니까요. 그런데 정부가 이걸 바꾸려고 합니다. 고가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제한할지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축소입니다. 실거주 요건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거기 안 사시는 분들 있으시죠?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 건강 때문에 요양원이나 자녀 집에 계시는 분, 잠시 해외에 나가 계신 분, 이런 분들을 비거주 1주택자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분들을 투기 수요로 봅니다. 집 있으면서 안 살고 전세 주고 있으니까 투기라는 겁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못 받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세금이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억에 사서 14억 원 된 집 있으십니다. 양도 차익 11억 원입니다. 지금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아서 세금이 약 4,500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비거주자라고 해서 공제 못 받으면 세금이 1억 8천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차이가 1억 3,500만 원입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엘리베이터 없는 집에 못 들어가시는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정 안 봐줍니다. 실거주 안 했으니까 공제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서 사시거나 아니면 빨리 파시거나 세금 개편안이 통과되기 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십니다. 양도세 과세 시점은 언제입니까? 계약일입니까? 아닙니다. 잔금일입니다. 정확히는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5월 9일까지 계약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잔금이 5월 10일 넘어가면 중과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하고 잔금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2개월입니다. 매수자가 대출 승인받고 자금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5월 9일 전에 잔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계약해야 합니까? 3월 초에서 3월 말입니다. 지금이 2월 중순이니까 실제로는 2주에서 6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부가 유예 기간을 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기타 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 치르면 혜택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입법 예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국회 통과해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에 인생 거시면 안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매수자가 약속 지킬까요? 계약할 때는 2개월 안에 잔금 준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지연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자 사정으로 잔금이 늦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계약서에 특약 조항 넣으셔야 합니다. 5월 9일까지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몰취한다. 이렇게 박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그런 조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면 다른 매수자 찾아야 합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결론이 뭡니까?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3월 말이 실제 데드라인입니다. 6주 남았습니다.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사태의 피해자입니다.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려고 매물을 쏟아낼 겁니다. 세금 무서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는 겁니다. 매물이 많이 나오면 전세 구하기 쉬워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 채우려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 혜택 받으려면 실제로 거기 살아야 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세금 폭탄 맞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연락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들어가 살아야겠습니다. 계약 끝나면 나가주십시오. 이사비 5천만 원 드릴게요. 1억 원 드릴게요. 이사비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함정입니다. 이사비 1억 원 받아서 나갔는데 주변 전셋값은 2억 원 올라 있습니다. 결국 더 작고 더 먼 곳으로 쫓겨가는 겁니다. 전세 매물도 줄어듭니다. 집주인들이 실거주하려고 들어오니까 전세로 나올 집이 없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그대로니까 전셋값은 올라갑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보십시오. 올해 약 9,600 가구밖에 안 됩니다. 작년 3만 7천 가구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새 아파트가 안 나오니까 전세 매물도 안 나옵니다. 전문가들 전망으로는 2026년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4.7%입니다. 매매가 상승률 4.2%보다 높습니다. 전세가 매매보다 더 빨리 오르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 사려면 대출이 딱 4억 원밖에 안 나옵니다. LTV가 40%니까요. 생돈 6억 원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 6억 원 있는 평범한 서민이 얼마나 됩니까? 전셋값은 올라가는데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지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다주택자 여러분 전략입니다.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매도하거나 증여하거나 버티거나. 매도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5월 9일 전에 파는 겁니다. 정확히는 잔금일 기준이니까 3월 말까지 계약하는 겁니다. 지금 급매로 내놓으면 가격을 깎여야 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계산해 보십시오. 1억 원 깎아서 지금 파는 게 나은가 아니면 4억 원 세금 더 내고 나중에 파는 게 나은가? 답은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12억짜리 집 있습니다. 급매로 11억에 팔았습니다. 1억 손해봤습니다. 그런데 5월 넘어가서 12억에 팔면 세금이 5억 7천 나갑니다. 1억 손해보고 파는 게 4억 7천 이득입니다. 증여 전략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미리 물려주는 겁니다. 증여세 내고 자녀 명의로 돌립니다. 증여받은 자녀는 10년 보유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증여도 함정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하면 취득세가 12%입니다. 10억짜리 집 증여하면 취득세만 1억 2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따로 또 냅니다. 증여받은 자녀가 10년 내에 팔면 2월과세 당합니다. 부모가 산 가격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됩니다. 세금 폭탄 맞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신중해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 필수입니다. 버티기 전략도 있습니다. 안 팝니다. 중과 폐지안 통과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통과되면 그때 팝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큽니다.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유세는 계속 올라갑니다. 종부세, 재산세 매년 내야 합니다.
현금 흐름 버틸 수 있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대부분의 다주택자는 3월 안에 매도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확실한 걸 선택하십시오. 1주택자 여러분 전략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 여러분, 지금 바로 실거주 복귀 검토하십시오. 들어가서 사십시오. 세금 개편안 통과 전에 실거주 요건 채우십시오. 건강 때문에 못 들어가신다고요? 그러면 매도 타이밍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 파시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습니다. 나중에 파시면 못 받습니다. 세금 차이가 수억 원입니다. 12억 원 넘는 고가주택 보유하신 분들, 양도 차익 계산해 보십시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양도 차익이 10억 원 넘고 20억 원 육박하면 위험합니다. 세금 개편안 통과되면 세금이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지금 팔지 않으면 평생 거주할지 결정하십시오. 평생 거주하시겠다면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팔면 양도세 안 나오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팔거나 상속하셔야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자녀에게 상속할 때도 세금 나옵니다. 상속세 계산해 보십시오. 상속세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전 증여, 보험 활용, 여러 방법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비과세 요건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2년 보유, 2년 거주 충족하셨습니까?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십니까? 이사, 상속,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확인하시고 증빙자료 챙기십시오. 전입신고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이런 서류들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전세 세입자 여러분 전략입니다. 집주인이 이사비 준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절대 서둘러서 응하지 마십시오. 이사비 협상 전에 주변 전세 시세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이사비 1억 원 준다고 합니다. 좋아 보이죠? 계산해 보십시오. 주변 전세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비슷한 평수 전세 구하려면 2억 원 더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사비 받아도 마이너스입니다. 이사 갈 곳 확보되었을 때만 협상 응하십시오. 주변 전세 매물 알아보십시오. 갈 곳이 확실할 때만 나가십시오. 공공주택 공급 일정 챙기십시오. 민간 전세는 비싸지니까 공공임대 노리십시오. LH, SH 홈페이지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청약 일정 놓치지 마십시오. 급매물 포착 전략도 있습니다. 4월부터 5월 초까지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내놓는 매물 나올 겁니다. 세금 무서워서 급매로 내놓습니다. 무주택자 여러분, 현금 여유 있으시면 이때 기회입니다. 4월 말까지 다주택자들 찾아보십시오. 가격 협상 여지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꿈꾸시는 분들, 부모님께 도움받을 수 있으면 지금이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4억 원의 대출 4억 원 받으면 8억 원입니다.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 8억 원대 아파트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고 오래된 집이라도 내 집이면 전세금 올려달라는 소리 안 들어도 됩니다. 나가라는 소리 안 들어도 됩니다. 지금부터 내일 10분 안에 하셔야 할 행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무사 상담 예약하십시오. 지금 당장 전화하십시오. 세무사 상담비 10만 원이 수억 원을 절약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둘째,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십시오. 내 집 양도 차익 확인하십시오. 취득가액, 현재 시세, 양도 차익, 보유기간, 거주기간 다 확인하십시오. 셋째, 타임라인 계산하십시오. 5월 9일 기준으로 역산하십시오. 잔금일 기준이니까 계약은 3월 말까지입니다. 지금부터 6주입니다. 매물 내놓고 매수자 찾고 계약하려면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넷째, 보유주택수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분양권 있습니까? 입주권 있습니까? 오피스텔 있습니까? 다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본인이 생각한 주택수와 세법상 주택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확인하십시오. 보유기간 얼마입니까? 거주기간 얼마입니까? 10년 이상이면 80% 공제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하십시오. 여섯째, 가족회에 소집하십시오. 배우자, 자녀와 상의하십시오.
매도할지, 증여할지, 버틸지 결정하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가족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일곱째, 이 영상 공유하십시오. 부모님께, 형제분들께, 지인들께 보내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 상황 알려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5월 9일까지 84일 남았습니다. 실제 데드라인은 3월 말입니다. 잔금일 기준이니까요. 6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월 12일 정부가 재확인했습니다. 유예 연장 없습니다. 5월 10일부터 중과세율 복귀합니다. 2주택 20%, 3주택 30% 가산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습니다. 중과 폐지하는 국회 통과 불투명합니다. 통과 여부도 불확실하고 통과 시기도 모릅니다. 확정된 것만 믿으십시오. 실제 사례 봤습니다. 강남 반포 1주택자 세금 2억 3천에서 6억 6천으로 4억 3천 폭등. 마포 2주택자 세금 5,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이게 여러분 일입니다. 다주택자는 3월 안에 매도 결정하십시오. 1억 깎아서 지금 파는 게 4억 세금 더 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1주택자는 실거주 복귀 검토하십시오.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 못 받습니다. 세금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전세 세입자는 이사비 함정 조심하십시오. 주변 시세 확인하고 갈 곳 확보한 다음에만 나가십시오.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세무사 예약하고 홈택스 확인하고 타임라인 계산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84일 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아는 만큼 지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 지키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 상황 알려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부모님, 형제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